안녕하세요.それでは、鉄拳8、ローンチ時 12,000 種類、 출시와 大 동시에 量のキャラカスタマイズアイテム量産方法 12,000종 と、 아이템 次世代 공개, 機向けレンダリン 캐릭터 グ表現について 커스터마이징 아이템 お 제작과 話ししていきた 차세대 いと思いま 콘솔용 す。 렌더링 よろしくお願い 표현에 いたします。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はい、本日のセッションの目 자, 次は、 그렇다면 このよ 오늘 うになっておりま 세션의 す。 목차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まずは自己紹介から 먼저 させ 제 てくだ 소개를 さい。 드려야겠죠. 本日発表させていただき 오늘 ます。 발표를 맡게 画面 된 一番左 화면의 側、 가장 バンダイ 왼쪽에 ナムコスタ 있는 ジオで 반다이 エンジ 남코 ニアをしており 스튜디오에서 ます 엔지니어로 小笠 일하고 渉 있는 です。 오가사 와타루입니다. 鉄拳7より鉄 철권 拳シリーズの開 7부터 発に加わり 철권 まして 시리즈 개발에 主にキャ 참여를 ラカスタマイズ 했습니다. 関連の担 주로 当をしており 캐릭터 ます。 커스터마이징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また 있습니다. 本日の講演 또 には登 오늘 壇し 이 ませんが、この 강연에는 発表には 등단하지 同著者 않지만 がおります。 오늘 준비한 발표에는 공저자가 画面中 있습니다. 央、同じくエン 화면 ジニアの 중앙에 福富剛さん。 엔지니어 후쿠토미 鉄拳タッグトー 츠요시님입니다. ナメント2より 철권 鉄拳シリーズの開 토너먼트 発に関わっており 2부터 まし 철권 て、 시리즈 개발에 今回 관여를 は 하고 両側エ 있습니다. ンジニアとして 이번에는 従事して 묘화 おります。 드로잉 엔지니어로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画面右側、テク 이어서 ニカル 화면 アーティスト 오른쪽 の 보시면요. 川上弘 테크니컬 隆さん。 아티스트인 가와카미 鉄拳 7 히로타카님입니다. やアーケードゲ 철권ームタイ 7 ムクラ 아케이드 クライ 게임 シス 타임 5、 크라이시스 VR 5, ゾーン、 VR 존, ロストランドアドベンチャ 로스트랜드 ーなどの開 어드벤처 発に関 개발에 わってきた 관여를 テ 해온 クニカルアーティストの方 테크니컬 です。 아티스트 분입니다. お二人はですね、本日オンラインで 현재 視 두 聴しており 분은 まして、 온라인으로, Q&A のセッ 온라인으로 ショ 본 ンの際 발표를 の回 시청을 答 하고 に日 있고요. 本から参 Q&A 加してくださるような 세션에 形になっており 일본에서 ます。 함께 참여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それでは早速本題に 자, 入っていきまし 그렇다면 ょう。 본격적으로 まず 발표에 は 들어가도록 鉄拳 하겠습니다. 8におけるキャラカスタ 먼저 マイズ機 철권 能に 8의 ついてお 캐릭터 話をしたいと 커스터마이징 思います。 기능에 대해서 た 설명드리겠습니다. だその前にそもそも鉄拳8を知らない方もおら 그 れるかもしれません 전에 ので、 아직 철권 こちら 8을 の 모르시는 をご覧 분들도 くださ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한 편 보고 오겠습니다. 人類よ戦いに教本しろ。三島の宿命は俺が立つ。全世界を揺るがす戦いへ覚悟はいいか。たぎれ血よ騒げ本能よ。その拳で全てを変える時が来た。宿命をぶん殴れ。鉄拳8。はい、ご覧いただきました 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철권 8은 3D 대전 격투 액션 게임입니다. 今年の 올해 1월에 출시가 되었고요. 対応プラットフォームは 지원 플랫폼은 PC, PS5, 엑스박스 시리즈 이 세 가지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アニアルエンジンは 언리얼 엔진은 출시 시점에는 5.2.1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開発当初は 개발 초기에는 언리얼 엔진 4부터 시작을 했고요. 중간에 언리얼 엔진 5로 메이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타이틀 키워드는 어그레시브한 불꽃 튀는 격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오른쪽 위에도 적혀 있는 바와 같이 출시 한 달 만에 세계 누적 판매 수 2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격투 게임의 축제인 에보 타이틀로도 채택이 되는 등 업계에서도 매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철권 8의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기능 개요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철권 8은 모든 캐릭터의 비주얼, 외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파츠를 V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각 파츠별로 다양한 아이템을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 V는 총 25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V별 아이템을 합치면 한 캐릭터당 약 400개의 아이템이 존재합니다. 또 각각의 캐릭터에만 장착할 수 있는 고유의 아이템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모든 캐릭터가 장착할 수 있는 티셔츠 같은 공유 아이템도 존재합니다. 생성한 커스터마이징은 배틀 화면에서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있는 모습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은 캐릭터를 선택을 하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일단 머리 모양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이어서 안구, 눈 변형입니다.
그리고 페이스 페인트라는 것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전신의 의상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전체 코스튬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옷 선택을 한 다음에는 색깔 변경도 가능합니다. 네, 이런 느낌으로 변경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어서 액세서리라고 불리는 부위에 아이템을 장착을 하게 되면 사이즈나 옵셋 값, 그리고 회전을 변경을 해서 장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캐릭터를 감싸고 있는 아우라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대상으로 다양한 커스터마이징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배틀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철권 8의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보셨습니다. 이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구현에 필요한 것으로는 지금 보시는 두 가지를 둘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런칭 시점에 약 12,000개 종의 아이템을 제작, 양산하는 체제의 구축이었습니다. 런칭 시점에서 철권 8에는 32개의 캐릭터 등장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캐릭터가 장착하는 아이템을 합하면 12,000종에 달했던 것입니다. 이 방대한 수의 아이템을 관리하면서 설정을 간략화하고 또 확인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또 하나는 차세대 감성이 느껴지는 캐릭터 표현, 그리고 쾌적한 배틀이 가능한 드로잉 처리의 구현이 필요했습니다. 고품질의 3D 대전 격투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차세대 감성이 느껴지는 표현을 추구하면서 또 25종의 부위 각각의 아이템을 장착해도 되도록 부하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아이템의 생산, 아이템의 제작, 양산 환경의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를 실시하기 위해서 먼저 아이템 메시의 제작이나 등록을 담당하는 비주얼 아티스트 VA에게 청취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아이템 메시만으로는 커스터마이징 아이템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아이템 부위 정보라던가 크로스 정보, 옵셋 정보, 그리고 전용 블루프린트 등등의 정보를 부여해야만 하나의 아이템으로 성립이 됩니다. 이 정보를 부여하기 위한 에셋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공유 아이템이라고 불리는 모든 캐릭터에 장착이 가능한 메시, 돌려쓰는 이 메시 아이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유 가능한 설정은 하나의 에셋으로 정리해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로 묶음으로써 에셋의 수를 절감을 할 수도 있었고요. 또 공유하고 있는 아이템에 대한 설정을 변경하는 것이 한 군데면 된다라는 메리트가 생깁니다. 12,000종의 아이템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에셋 수를 줄이고 또 설정하는 대상을 줄인다라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중요한 명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된 커스터마이징 아이템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로 아이템 관리 에셋이라고 불리는 에셋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아이템 관리 에셋의 개념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이템 한 개를 생성을 할 때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5개의 아이템 관리 에셋으로 구성이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먼저 왼쪽 아이템 프리팹, IP라고 부르는데요. 각 아이템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씩 존재하는 에셋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요. 왼쪽에 4개의 에셋에 대한 참조를 가질 뿐인 에셋입니다. 한 A 아이템당 하나의 아이템 프리팹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전체가 12,000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 오른쪽 베이스 아이템 BI라고 부르는데요. 아이템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시 정보, 부위 정보, 크로스, 흔들리는 관절, 전용 BP 등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베이스 캐릭터 아이템 BCI라고 부르는데요. 각 캐릭터
각각의 필요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지 아이템 중에서 이 캐릭터는 특정 부츠를 장착했을 때 다리 둘레의 사이즈를 줄여서 부츠에 넣고 싶어하는 시보리, 조이기라는 설정 니즈가 있었습니다. 이 파라미터가 캐릭터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넣는다던가 내지는 캐릭터별로 옵셋 값이 다르다던가 하는 설정을 정보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커스터마이즈 아이템, CI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템의 외형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템의 색 변경, 이 색 변경은 베이크 처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베이크 처리에 근원이 되는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디버깅 아이템, DI, 디버깅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로 아이템인 썸네일을 촬영할 때에 아이템의 썸네일 촬영할 때에 카메라 위치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른쪽에 4개의 에셋과 해당 4개에 대한 참조를 가진 아이템 프리팹, IP에 의해서 커스터마이징 아이템이 구성되는 형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아이템이 4가지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에부터 폴의 무지 티셔츠, 폴의 호피 무늬 티셔츠, 진의 무지 티셔츠, 그리고 진의 호피 무늬 티셔츠, 이 4가지 아이템을 준비를 해야 할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이템 프리팹이 각각의 아이템만큼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IP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아이템 관리 에셋 4가지 참조를 갖는 형태가 됩니다. 이와 같이 이 4가지 아이템이 존재를 하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 이 아이템들은 티셔츠 아이템에서 동일한 메쉬를 사용하기 때문에 BI를 모든 아이템에서 활용을 할 수 있어서 하나의 에셋을 돌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I는 실질적으로 한 종류밖에 존재하지 않는 셈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남성용 기준이 되는 티셔츠 메쉬가 한 개 있습니다. 그 메쉬를 BI에 등록을 하고 등록된 메쉬를 각 캐릭터의 체형에 맞추어서 체계 변경안을 실시하는 처리, 그리고 해당 캐릭터용의 피부 텍스처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개의 BI를 활용함으로써 여러 가지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 변경 처리에 대해서는 일본의 세덱이라는 곳에서 저희 팀 상사분께서 강연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해당 강연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 4가지 아이템을 사용하는 BI는 한 개의 BI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쉬를 교체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실 경우에는 각각의 아이템 4개에 대해서 메쉬를 각각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에셋에 대해서 메쉬 교체를 실시함으로써 작업이 완료되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수정할 에셋이 적어도 된다라는 이야기는 수정할 때 실수로 다른 파라미터를 움직인다든지 하는 인적 실수를 줄이는 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작업 효율이 크게 증가하는 요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캐릭터별 설정을 가지고 있는 BCI는 각 캐릭터별 설정을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예시로 말씀을 드리자면 폴의 티셔츠 설정, 그리고 아래 2가지죠. 진이라는 캐릭터의 티셔츠 설정 같은 BCI입니다. 그리고 외형에 대한 정보를 가진 커스터마이징 아이템 CI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지 티셔츠, 그리고 3번째인 호피 무늬 티셔츠, 위에서부터 2번째와 4번째인 호피 무늬 티셔츠를 각각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용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각각의 장르마다 아이템 관리 에셋을 작성함으로써 에셋을 여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부분이 이 아이템
아이템 관리 에셋의 큰 목적입니다. 다만 이 아이템 관리 에셋은 여전히 막대한 양이기 때문에 아이템 관리 에셋 작성용 툴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툴을 사용함으로써 IP와 BI, BCI, CI, DI의 조합을 지정한 캐릭터 모두에 대해서 버튼 하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에셋을 콘텐트 브라우저 상에서 오른쪽 클릭을 해서 작성 같은 방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템 관리 에셋을 복사하는 툴도 준비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아이템을 이용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고 싶을 경우, 앞서서 말씀드렸던 무지 티셔츠로부터 호피무늬 티셔츠 아이템을 파생해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늬만 바꾸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 툴을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확인 환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작성한 아이템 관리 에셋을 활용하기 위한 전용 레벨인 커스터마이즈 디버그 맵이라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플레이하기 전에 아이템 프리팹을 에셋을 지정하고 갱신을 하면 지금 머리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죠. 이처럼 아이템을 변경한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신에 입고 있는 코스튬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이고요. 이 상태에서 플레이 인을 누르게 되면 선택한 아이템을 장착한 캐릭터를 이용해서 배틀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이 커스터마이징 디버그 맵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빨간 레벨 자체는 이 철권 8에서 사용하고 있는 같은 설정을 한 그저 똑같은 레벨입니다. 그래서 커스터마이즈 디버그 맵용 액터의 처리를 작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액터는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른 스테이지에서의 아이템을 확인하고 싶으실 경우 그 스테이지의 레벨에 이 액터를 배치해서 플레이인을 하면 그 스테이지에서 아이템을 장착한 상태로 배틀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틀 중에 아이템 교체가 가능한 디버그 커스텀 아이템 체인저라는 기능도 준비해봤습니다. 앞서서 플레이인을 해서 배틀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튬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의상을 바꿔보겠습니다. 변경한 상태에서 바로 배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위별로 비지블을 변경한다든지 색깔을 변경할 때 색깔 슬롯 확인용 디버그 기능이라든지 캐릭터 자체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는 폴이라는 캐릭터에서 로우라는 캐릭터로 바꿨습니다. 아이템은 그대로 장착하고 있죠. 바꾼 모습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템 제작과 양산 환경에 관해서 느꼈던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았던 점은 아이템 제작 비용을 대폭으로 절감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공유 아이템의 에셋 재사용으로 인해서 양산이 용이해졌습니다. 실제로 런칭 시에는 약 12,000개 있었던 아이템 중에서 약 10,000개가 공유 아이템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이템 생성 후에 유지보수 등으로 인해서 에셋의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각각의 아이템에 대해서 폴의 티셔츠용 설정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진의 티셔츠용 설정을 수정하는 듯과 같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유하고 있는 아이템 관리 에셋에 수정만 하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좋았던 점은 아이템의 확인 환경입니다. 비주얼 아티스트들의 요청에 세심하게 대응하고 그들의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구현 확인 작업보다 모델 제작에 주력할 수 있는 환경을 목표로 했습니다. 또 확인 환경은 레벨에 의존하지 않게 되어서 밝은 스테이지라든지 어두운 스테이지 각각에서 아이템을 확인하는 방법이 보다 쉬워졌다라는 점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 아쉬운 점을 꼽자면 에셋의 절대수가 증가해버렸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에셋 추가를 툴로 서포트해서 하나씩 에셋을 만드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도록 함으로써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독자 에셋이 증가해버림으로써 러닝 코스트도 높아졌고요. 이 부분은 꼼꼼한 도큐먼트 준비를 통해서 커버하고 있는데 잘만 사용을 한다면 양산 시에 든든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아이템 렌더링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렌더링 처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하자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우선 한 아이템당 철권 7보다도 더욱더 많은 색상 변경을 하고 싶다라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의 메시당 30곳 이상을 희망하셨는데요. 또 캐릭터 표현의 향상이라든지 아이디맵의 디코딩 등으로 인해서 쉐이더 부어가 커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런타임에서의 머티리얼 계산 부하를 낮추기 위해서 베이크 처리를 실시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세대 철권이 느껴지는 그런 머티리얼 표현의 구현도 중요한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ID 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철권 8에서는 더욱더 많은 색상 변경이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ID 맵을 재구축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ID 맵에는 RGB의 각 채널을 치역으로 구분을 해서 각각의 범위를 각 ID의 범위로 삼도록 했습니다. 이 치역의 폼이라든지 추출할 맵은 독자적으로 준비한 스플릿 넘버 퍼 채널, 스프릭 인덱스, 채널 마스크라고 하는 머티리얼 파라미터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 머티리얼 측에서는 각 채널 4개까지의 범위를 취급하도록 했고 4개 범위 곱하기 4개 채널에서 16개의 아이디를 할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입고 있는 바지 같은 메쉬에는 오른쪽에 베이스 컬러 텍스처가 사용됩니다. 이 텍스처에 대해서 만약에 16개의 아이디를 배정하고 싶다면 이러한 아이디 맵 텍스처를 준비합니다. 이 아이디 맵 텍스처를 사용해서 16개의 아이디를 표현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화살표 부분이죠. 이 부분을 니패드 부분을 ID 3번으로 추출하고 싶다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6개의 ID 분할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ID 맵의 텍스처 외에 스프릿 넘버 퍼 채널, 스프릿 인덱스, 채널 마스크의 변수를 준비해서 실시합니다. 먼저 스프릿 넘버 퍼 채널인데요. 스프릿 넘버 퍼 채널은 각 RGBA 채널의 분할 수를 지정합니다. 이번에는 4 곱하기 4, 16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4444의 파라미터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분할 방법을 사용하게 되죠. 이 ID 맵 텍스처에 설정된 RGB 값에 의해서 어느 ID 번호에 할당될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를 예를 들어서 2341로 지정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4444로 지정했을 때와는 달리 각각의 채널 아이디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디 01이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R 채널에 0부터 127까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4개의 경우 아이디 8번,
약 2배 정도를 취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정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으로 지정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서 그라데이션을 사용한 폭넓은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바지 메쉬 같은 경우에는 16분할이기 때문에 4444로 지정해서 16개 아이디를 취급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단순히 지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채널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꺼낼 아이디 맵에 채널을 지정하기 때문에 R값을 1로, 그리고 스플릿 인덱스는 아이디 3번으로 사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3을 지정합니다. 이런 함수를 걸면 아이디 부분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보여드렸죠. 이 왼쪽에 베이스 컬러 텍스처부터 오른쪽에 아이디 맵 텍스처를 사용해서 이 화살표 부분을 추출하고자 할 때에는 이 분리한 결과의 가장 오른쪽 위 부분이 아이디 3번으로 지정해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리 결과의 다른 부분은 4 곱하기 4, 그래서 16분할된 지정한 아이디 부분을 나타냅니다. 이 아이디 맵의 좋았던 점은 우선 당초 목적인 하나의 텍스처로 다 영역의 아이디 분할에 의한 표현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철권 7에서는 RGBA 이렇게 4군데였던 것이 철권 8에서는 16군데가 되어서 대량의 아이디 지정을 실시할 때 사용하는 메쉬 또 텍스처의 수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분할수에 따라 좌우되기는 하지만 강도 표현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라데이션 표현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한편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이 아이디 맵 텍스처는 최종적으로 런타임 머티리얼에서도 사용하게 된 점입니다. 어차피 디테일 맵을 아틀라스화하든 안 하든 필요하긴 했는데요. 런타임 부하가 걸려버리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또한 영역 경계 부분을 민맵으로 흐리게 되면 다른 영역을 또 표현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맵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분할수에 따라서는 강도 표현이 거칠어질 가능성 등도 우려사항으로 떠오르긴 했었습니다. 다음은 텍스처 베이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텍스처 베이크의 주요 목적은 런타임 부하를 줄이는 것입니다. 철권 8 캐릭터 표현에서는 철권 7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색상 커스터마이징은 머티리얼 파라미터에 따라서 머티리얼 내에서 계산하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철권 8에서는 캐릭터 표현의 강화 등으로 인해서 머티리얼 부하가 증대가 됩니다. 때문에 매번 같은 계산 결과가 나오는 커스터마이징 표현은 결과를 텍스처에 베이크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텍스처에 대해서 지정한 아이디 범위에 지정한 계산을 실시하는 처리를 반복하는 것으로 커스터마이징을 구현했습니다. 또한 의상뿐만이 아니라 피부에 대해서도 베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이 역시 런타임 부하를 낮추는 것이 목적이었는데요. 얼굴에는 메이크업이라던가 태닝 등 다양한 얼굴용 커스터마이징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표현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베이크 처리를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설명을 해두고 싶은 부분은 프리뷰 머티리얼과 런타임 머티리얼의 관계성입니다. 철권 8에서는 비주얼 아티스트 작업용으로 부하는 높지만 파라미터 설정이나 변경이 용이한 프리뷰 머티리얼을 준비를 해서 에디터에서의 작업은 모두 프리뷰 머티리얼을 사용했습니다. 해당 프리뷰 머티리얼에 설정된 파라미터를 바탕으로 해서 베이크 처리를 실시를 했고 실제로 인게임에서 사용하는 런타임 머티리얼용으로 텍스처를 생성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실제 베이크의 흐름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먼저 베이스 컬러 텍스처가 있을 경우에 ID 0번에 대해서 컬러 베이크를 처리하면 앞서 ID 맵 분할에
제로라고 하는 부분에 색이 칠해지게 됩니다. 이어서 이어서 ID ID 1에 대해서 컬러 베이크 처리를 하게 되면 지금 오른쪽 아래와 같이 색이 들어가게 됩니다. ID 2도 마찬가지입니다. ID 3 역시도 앞서 말씀드렸던 밑패드 부분에 색상이 입혀지게 됩니다. 이때 ID 3번에는 색 변경뿐만이 아니라 무늬, 패턴 베이크도 존재합니다. 패턴 베이크의 경우에는 베이스 컬러와는 또 별도로 이와 같이 패턴 텍스처를 준비를 합니다. ID 3에 대해서 패턴 베이크를 이와 같이 처리를 했습니다. 이를 16번 반복을 하면 최종적으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이미지처럼 모든 아이디에 대해서 컬러와 패턴의 베이크가 진행이 되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 베이크 처리가 좋았던 점은 먼저 원래 의도대로 런타임 부하의 경감은 성공적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피부의 메이크 표현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부산물로서 계산 결과를 그대로 텍스처로 취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퍼브용 모델용으로 출력을 해서 재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아쉬웠던 점으로는 아무래도 프리뷰 머티리얼과 외형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베이크 횟수가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베이크가 이중으로 들어가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ID 부분만 베이크를 하는 등의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베이크용의 렌더링 타겟을 또 해야 하기 때문에 렌더 타겟을 따로 둘 필요가 있어서 그만큼 메모리 사용량을 먹어버렸다는 점, 이런 것들, 그리고 애당초 베이크 처리에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베이크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머티리얼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권 에잇에서는 많은 캐릭터들의 다양한 표현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머티리얼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것은 기본적인 아이템 머티리얼에 대해서입니다. 아이템 머티리얼은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베이크 처리의 대상이 됩니다. 베이스 컬러, 노멀, RMA의 텍스처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베이크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이 아이템 머티리얼은 기본적인 머티리얼에서 다양한 머티리얼로 파생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표현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파생한 머티리얼은 약 30개 정도 존재를 합니다. 이 기능 중에 특별히 주목을 해보아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오염과 젖음 표현입니다. 이 기능은 마스크를 사용을 해서 먼저 오염, 구현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유사 프로시저럴로 파라미터로 변경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젖음에 대한 표현은 베이스 컬러의 0.1보다 낮은 수치를 곱해서 어둡게 하고 러프니스를 낮춰서 반사 강도를 높이는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부분은 피부 머티리얼입니다. 철권 에잇의 캐릭터는 대부분의 캐릭터가 동일한 피부 머티리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피부도 베이크 처리의 대상인데요. 베이스 컬러가 2장, 노멀이 주름 있는 것, 없는 것으로 2종, 그리고 RAD, MTM, 스칼프 마스크, 이 각각의 텍스처에 대해서 베이크를 진행했습니다. 기능으로는 지금 여기에 거론되어 있는, 언급되어 있는 것들의 기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 제가 발췌를 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주름 표현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부 머티리얼 얼굴 모드라고 하는 기능을 유효화하면 표정 주름도 유효해집니다. 이 얼굴 모드를 유효하게 하게 되면 근육의 주름 표현에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텍스처 수가 증가를 하면서 부하도 약간 높아지는 모드가 되겠습니다. 주름 표현은 노멀 맵으로 표현이 됩니다. 일반적인 주름, 무표정 주름, 그리고 깊은 주름 등등으로 분류를 해서 페이셜 마스크 맵과 웨이트 값을 사용을 해서 얼굴 부위마다 주름의 정도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아래 맨 왼쪽 이미지가 주름이 노멀 맵입니다. 여기에 중앙에 빨간색과 녹색의 마스크 맵 텍스처를 사용을 해서 가장 오른쪽과 같은 표정 주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빨간색과 녹색의 마스크 맵 텍스처는 실시간으로 변경이 됩니다. 오른쪽 상단의 영상을 보시면 아시듯이 빨간색, 녹색, 마스크 맵 텍스처가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땀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피부에 뜨는 땀의 처리는 UV 스크롤을 사용합니다. 다만 자세를 잡을 때 땀이 팔꿈치에서 손 방향으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프로그램 쪽에서 팔의 뼈 각도를 보고 UV 속도를 0으로 설정을 한다든지 땀의 속도를 서서히 낮추기 위해서 캐릭터 BP 측에서 시간 변수를 통지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헤어 머티리얼입니다. 주로 캐릭터의 머리카락에 사용되는 머티리얼로 알파, 데스, 아이디를 한 장으로 묶고 루트와 ADI 맵, 이 두 장의 텍스처를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헤어 머티리얼에서는 헤어 컬러를 지정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뿌리와 모발끝 두 가지 컬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중간색을 더한 최대 3가지 색상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헤어 컬러 지정에는 섭 컬러 생성 기능이 있어서 한 가지 색을 지정하게 되면 다른 한 가지 색을 이제 잘 어울리는 컬러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헤어 컬러에 연동해서 두피 부분의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 피부 베이크 처리를 하는 스칼프 마스크 기능도 있습니다. 다음은 안구 머티리얼인데요. 안구 머티리얼은 안구 머티리얼, 눈물 머티리얼, 블러 AO 머티리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저희 에픽의 디지털 휴먼과도 동일한데요. 기능으로 말씀드리자면 2D 텍스처를 사용한 페이크 스페큘러라든지 이제 홍채색을 변경하는 기능, 그리고 일부 캐릭터의 레이지 아트 기술을 사용할 때 이 세로 눈동자를 바꾸는 기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퍼 머티리얼입니다. 이 퍼 머티리얼은 세 종류가 존재합니다. 한 가지는 동물계 털 표현에 사용되는 G-퍼 플러그인입니다. 플러그인을 사용한 머티리얼인데 제공원을 그대로 사용하면 부하가 높기 때문에 경량화와 최적화를 사내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당시에는 언리얼 엔진 5에 대한 대응이 늦어졌기 때문에 사내에서 인터그레이트 대응도 실시했습니다. 현재는 아마도 공식적으로 대응이 끝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퍼 머티리얼은 가니 블러 퍼입니다. 플로우 맵과 레디얼 블러를 사용했으며 처리 부하는 비교적 가벼운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퍼 머티리얼은 POM이라고 불리는 퍼입니다. 이것은 파라락스 오큘레이션 매핑을 사용하였으며 쉘 기법을 POM으로 유사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처리 부하는 단순한 블러 퍼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편이고요. 용도에 따라서 나눠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머티리얼 표현과 관련해서 좋았던 점을 정리해보자면 소재별로 다양한 표현을 도입할 수가 있었고 텍스처 소재 등을 물리적으로 올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라이팅 표현도 올바르게 구현이 되었고 표현의 강화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소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캐릭터별로 추가 사양이나 변경의 대응도 용이했던 점이 좋았습니다. 또한 언리얼 엔진의 기존 기능이 풍부하고 강력했던 것이 표현의 폭 증가로도 이어졌고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엔진 커스터마이징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철권 프로젝트에서는 철권 7부터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서 노하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을 살린 구현이 가능했다라는 점도 좋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쉬웠던 점도 있는데요. 기능이 너무나 다양했기 때문에 재사용이 용이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머티리얼이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머티리얼에서 파생된 MI가 증가해버렸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수정할 때 쉐이더 컴파일 시간도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표현에 대한 고도의 요구소 사항에 비례해서 부하가 무거운 재료가 증가한 것도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 부분은 프로젝트의 드로잉 엔지니어와 상담하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작 양산 환경인데요. 첫 번째로 커스터마이징 아이템에 필요한 정보를 세분화하고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파라미터를 가진 에셋의 수를 줄이는 것을 의식해서 아이템 관리 에셋을 사용해서 아이템 프리팹은 각 관리 에셋에 대한 참조를 가질 뿐 각 관리 에셋은 가급적 재사용함으로써 수정해야 되는 대상의 숫자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리 에셋의 추가는 가급적 수동으로 진행하지 않고 서포트 툴을 준비함으로써 인적 실수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아이템의 확인 환경은 실제 작업인 BA들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를 진행해서 가능한 한 그들의 요구사항에 대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좋은 확인 환경을 준비했던 부분이 제작 가능한 아이템의 개수로도 직결되기 때문에 크게 시간을 할애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렌더링 처리는 하나의 머티리얼에서 다영역 컬러 변경이 가능한 ID맵 텍스처를 준비해서 하나의 ID맵에서 철권 7 시절의 4배 분량인 16개의 영역을 확보했고요. 런타임상의 머티리얼 처리 부하의 경감을 목적으로 텍스처 베이크를 실시했고 피부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표현력 향상으로도 이루어졌습니다. 텍스처 표현 같은 경우에는 소재에 부합하는 텍스처나 머티리얼을 구성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소재 표현이 올바르면 라이팅도 올바르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리얼해지고 차세대 감각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소재로 준비를 해서 캐릭터의 추가에 따른 표현의 추가라든지 변경에도 쉽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철권 7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출시가 되었는데 22년까지 콘텐츠 운영이 이루어졌습니다. 철권 8도 장기적인 시각으로 앞으로의 아이템 표현의 추가를 염두에 두고 개발하는 편이 앞으로의 운영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다 퀄리티 높은 타이틀 및 운영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내용은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언리얼 엔진 게임 개발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